비즈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이번부터 준비한 영상 콘텐츠는요, 기존에 저희가 회차, 정기시험 회차마다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이제 90문제씩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건 저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챕터별로 출제가 되는 문제의 단원별로 문제들을 따로 뽑아놓은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에 대해서 조금은 실제 좀 직관적으로 판서를 하면서 어떻게 푸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CS 개론은 총 6장, 전략론은 7장, 실무론은 7장 이렇게 돼 있어서 총 20개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바깥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21개의 장일 거예요. 그래서 파트마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왔던 뭐 출제 경향을 보실 수도 있고, 반복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을 실제로 좀 보실 수 있도록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기존에 말로만 했던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보면서, 오늘은 CS 개론 그 1장 고객만족 관리 개론에 대한 거 19년도부터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 1월달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보기의 괄호에 들어간 학자의 이름 무엇인가요? 학자의 이름은 CS 개론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5장이에요. 서비스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 장이고요. 요즘 2020년도에 들어와서 6장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에 가까울 것 같고요. 요 두 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1장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고객 만족을 설명하였으며,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키워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정의한 학자의 내용 중에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프로세스 하면 보는 그대로 앤더슨입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밑에 뭐 나와 있는 보기 나머지 4명 중에 잘 보면 뉴먼과 웨스트브룩은 저희가 같이 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나오면 호의적, 그 다음에 비호의적,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라는 사람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취 반응,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행 수준까지 답이 키워드로 나왔던 적이 있죠.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올슨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만족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80년대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 자, 80년대는 시작되는 시기죠. 1981년에 사스 항공사의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MOT를 경영에다가 실제 적용을 했잖아요. 이게 성공해서 한 50년 정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92년도에 우리나라 LG, 93년도에 삼성이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받아들였고, 중간에 IMF를 넘어간 다음에는 2000년대 들어선 모든 기업들이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라는 게 2000년대까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83년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포, 얘가 잘못됐죠. 얘가 9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보증제도 도입,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년, 91년도에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사가 됩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을 거예요. 후반 업종을 불문한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합니다. 80년이 아니라 2000년대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1980년대 일본 소니사의 고객 만족 경영 도입입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안타깝지만 이 10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잽싸게 이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보시게 되면 1980년대의 주요 내용입니다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안타깝지만 일본 사례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82년이 아니라 92년이죠. LG 같은 경우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문제 유형일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저희가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내용이고요. 보기를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맞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직원으로부터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에. 2번, 프로세스의 단계와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요, 저희가 배우신 비분리성만 생각해 보셔도요, 이걸 다른 말로 동시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객 앞에서 직원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얘가 잘못된 설명이죠. 2번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까요? 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아니죠. 이건 공정한이 아니라 불공정한이 돼야 돼요.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순서가 됐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죠. 전부 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접점의 유형 중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가장 복잡한 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복잡한 유형. 아시겠지만 서비스 접점의 유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원격 접점이 있죠.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ATM기가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있는 게 전화 접점이에요. 전화 접점은 아시겠지만 가변성이 너무 심해요.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면 접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가장 복잡한 유형이에요. 네, 간단히 생각하면 왜 복잡할까요? 네, 비언어가 포함되어서 그래요. 비언어가 포함돼서 복잡한 유형이에요. 그러면 원격, 전화, 대면 어떤 걸까요? 네, 대면 접점이 답일 겁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서 한번 볼게요. PC본 다이어그램의 작성 단계별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계별 흐름은 아시는 것처럼 총 5단계예요. 자, 5단계인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야기하고 가지를 않아요. 이야기하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불만을 가진 파트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왜 마음이 삐진 거야? 라는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러면 첫 단계가 문제의 명확한 정의죠. 얘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원인이 뭐야?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뭐 할까요? 큰 거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네, 뭐 때문에 도대체 삐진 거야? 라고 되다 보니까 문제의 주요 원인 범주화. 큰 덩어리죠, 덩어리. 자, 범주화를 했는데 잘 보세요. 큰 덩어리를 찾았으면 다음 단계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잘게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번이 답이 아니라 5번이 순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하고 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재원인 브레인스토밍이 세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부사항 검토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찾아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 나왔나 보네. 근본 원인 확인이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래서 이 5단계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꼭 기억하세요.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흐름에 대해서는 삐진 사람이, 불만족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QFD 같은 경우는요. QFD라고 걸어지면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네, 고객의 관점이에요. 고객의 관점. 고객의 관점으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키워드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이랬을 때 고객의 관점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것들이 효과에 나오는 것들이 다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감소. 조금 이거 말고 특이했던 게 뭐가 있죠? 문서화가 가능해요. 문서화. 그 다음에 향상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향상되는 건 팀워크가 향상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고객 만족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제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도구다. 우선순위 결정? 이것도 맞아요. 왜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냐면 고객 관점으로 지금 하니까요. 3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맞죠. 4번 제품 회수 기간을 증가시킨다. 아까 옆에 설명드릴 때 증가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네, 팀워크와 고객 만족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4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을 거. 자, 올리버 나오죠? 올리버. 아까 저희 1번 문제에서 올리버 뭐 했었습니까? 네, 성취, 반응, 그 다음에 이행, 수준 두 가지가 키워드였어요.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 있는 소비자의 뭐뭐로 판단합니다 라고 하면 답은 성취, 반응이었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고 오니까 그 다음 번 문제부터는 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챕터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 얘기하거든요.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영어를 잘 못 쓰겠네요. contribution, 기여. 그 다음에 needs, 자, 필요 또는 뭐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 필요. 그 다음에 네, equality, 평등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암기가 되셔야겠죠. 저희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comparison 아니죠. contribution 맞고, equality 맞고, influence 아니고, needs 맞아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것 고르라니까 답은 결국 2번이겠네요. 단순 암기형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바꿔놓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기반 프로세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요. 기반 프로세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반 프로세스.
자, 기반 프로세스라는 거 잘 보면은요, 남보다 어떻게 해요? 네, 뛰어나지 않더라도, 남보다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고객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 제공해 줘야 돼요 라는 게 기본 프로세스죠. 자, 그럼 1번에 경쟁자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가장 바라는 문제의 유형이죠. 얘가 맞죠. 1번이. 그죠? 미래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잘 보세요. 미래의 산업 전략이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된다고 지금 얘기하죠. 이걸 저희가 변혁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는 저희가 경쟁 프로세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 우위 확보, 경쟁 프로세스. 프로세스 초점이 고객 만족에 있으며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경쟁 프로세스가 돼 있죠. 4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잘못됐죠. 이거 말고 변화한다고 나오니까 얘는 경쟁 프로세스보다는 얘는 변혁 프로세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설명이죠. 그죠? 이렇게 저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특정 단어만 딱 보고 그냥 아 이거야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문제도 키워드 하나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번 문제풀이 영상은요, 오늘은 이게 테스트로 한번 해보는 건데 영상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냥 공유는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의 보시는 분들이 혹시 반응이 어떠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장 영상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S 개론 1장에 11번부터 하지 않습니다. 21개를 돌아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좀 하세요.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거든요. 이 카페에 오시면 분석 자료는 다 공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일 기분 나쁜 게 유료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양해 좀 바랍니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판된 문제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